MBC 5시 뉴스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두 차례 계획을 변경해 공사비가 무려 800억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관계 법령을 어기고 대구시 의회에 심의 의결도 없이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뒤늦게 대구시가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는데 시의회는 심사를 전격 유보했습니다. 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6월 세계 가스 총회 개최에 맞춰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엑스코 제2전시장.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대구시의 제2전시장 건립계획 변경안 심사를 전격 유보했습니다. 두 차례 계획 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됐는데도 시의회 심의 의결을 받지 않고 공사가 진행된 겁니다. 이미 공사가 50% 이상이나 준공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 준공된 공사를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안을 들고 와서 통과만 시켜주세요라고 하는 게 좀 잘못되지 않았나. 엑스코 제2전시장 계획 변경은 두 차례입니다. 대구시가 2017년 말 의회로부터 처음 승인받은 총 사업비는 1,895억 원, 2018년 8월 지하 1층과 지상 2층이 추가돼 500억 원이 증액되더니 2019년 4월 방제 등의 목적으로 292억 원이 또 늘어났습니다. 총 사업비는 2,694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토지나 건물 등 시설물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해 증감된 경우 등은 변경 계획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2018년 8월 1차 계획 변경 당시 시의회 심의 의결을 빼먹더니 지난해 4월에는 2차 계획 변경을 했고 7월부터는 공사까지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우려는 이미 지난 7대 의회 때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일방적으로 해보잖아. 뭐든지 안 물어보고 절차를 다 무시해보고 뭐 일방적으로 그 돈도 전부 다 시비잖아요 또. 그러면서 사업 규모 확대와 총 사업비 산정이 적절했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대구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대구시는 엑스코 제2전시장 업무를 부서 3곳이 맡아와 혼선과 실수가 있었다며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사태를 의회를 기만한 중대한 문제로 보고 대구시에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30년간 흑자를 내고도 폐업이 결정된 한국 게이츠 대구 공장 노동자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해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자본 철수의 명분으로 내세운 해외 자본과 사실상 이를 방관한 국내 완성차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게이츠 대구 공장 노동자 147명 가운데 120명이 회사 측 압력을 못 이겨 희망 퇴직을 하고 공장을 떠났습니다. 한국 게이츠 회사 측은 오는 31일자로 공장 폐업과 함께 희망 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모든 종업원을 해고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27명의 노동자들만 남아 힘겹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부는 물론 그동안 제품을 납품한 완성차 업체에도 협력업체 보호 대책을 요청하고 시위도 벌였지만 묵묵부답입니다. 정부나 완성차가 전혀 움직임이 없는 상태고 여러 차례 공문도 보냈지만 현대차가 전혀 그 공문조차도 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저 현재로서 좀 답답한 심정이 있고. 해외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이 코로나19를 명분으로 해고, 구조조정, 폐업을 해도 정부와 정치권 모두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완책으로 협력업체 폐업을 방관하는 국내 완성차 업체의 책임을 강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 대구시도 한국 게이츠와 연관된 지역 협력업체 전체 간담회를 열어서 예상되는 피해를 접수하고 현대차의 책임을 부각하려는 시도도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산업 전반을 강타하며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흑자 폐업까지 하는 해외 자본과 이를 방관하고 이익 추구에만 집중하는 대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이 선수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하고 일부 선수는 그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시 체육회에 따르면 핸드볼팀 선수들이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던 지난 4월 감독의 강요로 술자리에 불려가 접대를 강요당하고 일부 선수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감독을 직위 해제하고 여성단체와 인권위원회 전문가들을 포함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핸드볼팀 감독은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이 일어난 뒤 이달 초 실업체육팀 선수 160여 명에게 인권침해, 성추행 여부 등을 설문조사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북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해외 유입에 따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47살 여성이 자가격리 해제 전 받은 검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안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1,398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상습 정체의 구간인 신천대로 수성교 서편 시내 방향 차로가 한 개 더 늘었습니다. 대구시 건설본부는 이 구간에 6억 원을 들여 기존 2개 차로를 3개 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마치고 개통했습니다. 좌회전 1개 차로가 추가되면서 시내 방향으로 가는 좌회전 차량의 지체 시간이 기존 155초에서 112초로 43초 단축됐다며 좌회전 차로뿐만 아니라 신천대로 대봉교 지하차도 부근의 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